2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잠시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2020년 2월 24일 월요일은 대한민국 증시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월요일 날 증시가 좋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혼조세 정도로 움직이던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는 크게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1% 넘게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이유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금리 인하에 대한 찬물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즉 호재가 없었던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휴일을 보내면서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2월 24일 날 월요일 날 당장 사망자가 또 발생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유 그래 대한민국 2월 24일 증시 안 좋을 거야 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말 과격하게 2100을 너무 쉽게 내주고 2090을 내주고 2080까지 내놨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IMF도 겪고 9.11 테러도 겪고 이러신 분들은 아이고 또 대한민국 증시도 지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마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잘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2월 24일 날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 1월 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진행되고 2단계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 동결할 거고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쫙 식어버리면서 이거 웬만한 분들 정말 맨정신에 참 못 주무실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증시가 막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면 여의도 그 증권가 앞에 포장마차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장이 마감한 다음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건, 그래서 어떡할 거야? 다음에는. 내일이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내일을 마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2080을 깼기 때문에, 당장 증권회사에서 이 코스피 예상밴드의 눈높이를 낮출 겁니다. 물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원투데이 겪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더 갈 거라고 고를 외치고 주식시장이 조금만 불안하면은 마치 끝없이 추락할 것처럼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우리는 오늘 조금만 좀 냉정하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 2017년도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해,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 그리고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짱짱 정말 선수들의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월달 증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얘기할 거야. 1단계 합의 끝나고 2단계 되면 내가 베이징 갈 거야. 장관급이 아니라 정상급이야. 이런저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능력으로 증시가 인위적으로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저런 분위기면 분명히 2020년 1월 달 장밋빛 전망을 펼치게 될 것이고 1월 달 펼치는 장밋빛은 1년 전망이 되어버리니까 미쓰리는 2020년 증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자꾸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짱짱 선수들의 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겁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난장판이에요. 물론 허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되게 절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2월달 증시를 보내시면서 올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작년 연말까지요. 물론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19가 없었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혹은 1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증시가 훈훈했던 이유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증시가 견고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증시 좋을 거야 괜찮아 트럼프가 막 정책 내놓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올해 증시를 장밋빛 전망을 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마 요즘 특히 2월 24일 월요일 날 증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악몽이실 겁니다. 2020년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먼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만 좀 해결해 보자고요. 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요. 오늘 20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월 달 들어와서요. 저점이 언제였냐면 2월 3일 2082포인트를 찍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79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전저점을 깬 거죠.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3.87%,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4.30% 하락했습니다. 왜 2월 24일 날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물론 지금 환율이 1200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미친 듯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또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팔아제껴서 2월 24일 하루 동안 판 금액이 7,8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증시 2월 24일 하루만 놓고 보면 답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제끼는 거는 환율이 급등해서 파는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파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우라통 터지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불렸던 중국 증시도 저렇게까지는 안 움직이는데 일본도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만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 허접해서. 그냥 허접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약하죠. 사상누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 특히 최근 들어 나온 얘기가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들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신 얘기가 확진 환자가 증가했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그러니까 방한을 이제 막는 대한민국 가지 마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걸까?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ING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같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올해 그칠 것이다. 뭐 소시에떼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1.9%,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8%에 그칠 것이다. ING는 1.7%가 될 것이다. 노무라는
1.8%를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봉쇄 조치를 이어갈 경우에 0.4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뭐 최근 들어만 보면 1998년도 IMF 터지기 직전에 마이너스 5.5% 기록했다고 하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0.8%였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노무라에서 예상하는 대로 중국이 봉쇄 조치를 이어가서 0.4%를 기록한다면 대한민국 정말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바닥에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진짜 무슨 뭐 엄청난 뭐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질 것 같이, 즉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일 것처럼 막 그냥 막 질러대다가 또 조금만 삐딱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게 증권회사에서요. 조금만 시장이 좋으면 보세요. 만약에 2월달 지금 2월 24일이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인데 만약에 이번에 2월 24일날 코로나19가 아니고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그랬다면 아마 증권회사에서는 3월달 증시 전망을 겁나 좋게 쓸 겁니다. 근데 지금 특히 2월 24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블랙 먼데이를 기록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3월달 보고서를 지금 쓰거든요. 그러면 3월달 증시 전망 어떻게 쓰겠습니까? 좋게 쓰겠습니까? 안 좋게 쓰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안 좋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2분기에는 안정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것처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ING나 소시에테 제너럴이나 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얘네들이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의 전망은요. 그냥 전망일 뿐이에요. 왜? 지금 안 좋으니까. 얘네가 뭐 정말 제대로 맞춘 적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미쓰리가 20년 정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 대한민국 증시가 허접하지만 그 허접함의 장점이 또 있어요. 허접함의 장점이요. 어느 정도 개인들이 막 투매 물량을 좀 던지고 이러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증시는요. 또 훨훨 날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아니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까지 힘들대는데 증시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요. 뭐 펀더멘탈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빨리빨리 이러한 심리가 작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땐 빨리빨리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시장이 좋아질 때는 빨리빨리 금방 좋아질 것 같아서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식시장에도 빨리빨리가 적용이 돼서요. 대한민국 증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허접하고 외국에서 대한민국 가지 말라고 하고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 이게 과연 잡힐까 말까 지금 불안하고 학교 지금 개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연기되고 그죠? 지금 법원에서 그 재판도 지금 다 연기하라고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런 뉴스들만 들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안 그렇더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금방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분위기에서 뭐가 바뀌겠느냐. 당장 2월 24일 날이 이렇게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보냈는데 그러면 2월 25일 날 어떻게 해요? 뭐 블랙 화요일 또 한 번 보내요? 그럴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계속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2시 정도 돼서 시장이 더 밀렸죠. 그죠?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어요. 아무리 순매수에서 6천억 원 개인이 샀지만
일단 개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단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봐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어요. 경제지표가 부진해서 코로나19가 우려돼서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증시 빠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만 견디지 못하느냐? 투자자들도 견디지 못해요. 월가에서 트럼프를 대통령 재선으로 점치고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하락시키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어떠한 그 동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2월 24일 날 이때 잠시 뒤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장이 지나가면서 다시 미국은 아무리 지난주에 클라리다 혹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시장은 야, 니네가 증시 하락하는 거 견딜 수 있겠어? 금리 인하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어? 이런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2월 25일 날 화요일 날 그동안 미친 듯이 뛰었던 환율이 안정권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쓰는 말이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그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이런 급경사가 없어요. 그럼 인생이나 주식이나 혹은 이러한 원달러 같은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곧장 하늘을 뚫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달러가 강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지만 달러는요 현재 유로화 대비도 강세예요. 왜? 유로존의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혹은 이 원달러 환율 차트 자체든 야 너무 뜨겁다. 좀 식히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당장 2월 24일은 아니겠지만 2월 25일은 아니겠지만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격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주변 분들에게 2월 24일 날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좀 추가로 한번 사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20년 정도 주식 바닥에 있으면서 공포에 과감하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포를 이걸 사야 될 공포야 더 공포스러워야 될 공포야를 느끼는 거는 뭐 어떤 경험과 뭐 그런 거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남들이 더 갈 거라고 똥꼬발랄하게 지를 때 그럴 때 팔고 남들이 더 빠질 거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을 때 조금씩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월 24일 정말 힘든 월요일 여러분들 보내셨겠지만 그리고 오늘 밤에도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원엔달러 환율이나 영원히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4일 뉴욕 증시를 좀 기대해 보고요. 뉴욕 증시에서 그리고 유로존과 맞물려서 여러분 지금 유로화 대비 달러가 강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오늘 밤에 열리는 유럽 증시에서 뭐 조금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또 다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아요 이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그래서 앞에서 2020년 울트라 캡션 짱짱짱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매일 주례장창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연 얼만큼 그 파도 타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에 롤러코스터 파도만 잘 잡으면 굉장히 괜찮은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그러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힘든 하루 보내셨고요. 예, 저는 내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오늘 밤에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코로나19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